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이런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들이 시장에 가면 다, 주식 시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주식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치가, 혹은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나 네이버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저 주식 가격에 반영된 하고 같은지 혹은 지금 기업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해야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사겠죠. 여러분이 어떤 모형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의 가치가 현재 있는 주식 가격보다 높으면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고, 주식의 가치가 여러분이 판단한 주식의 가치가 지금 현재 있는 주식 가격보다 낮으면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지? 그 주식을. 중요한 건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거냐. 그 평가하기 위한 어떤 모형을 저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디비전 디스카운트 모형에 대해서 배웠고, 그지? 그리고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몇 가지 이제 또 다른 어떤 재무 경제에 사용하는 레이쇼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금 현재 어떤 가치를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어떤 레이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가 있고,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 레이쇼가 있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있습니다. 요게 각각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흔히들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건데, PB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따가지고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 주식 가격 나누기 뭐로 하냐 그러면 북 레이쇼인데, 저게 뭐냐 그러면 순 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면 순 자산 가치가 뭐냐 그러면 순 자산 가치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SS 부채를 뺀 건데, 물론 여기에 지금 요 순자산 가치라는 거는 기업 주식 한 주당 그 순자산 가치입니다. 전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아니고, 여기 자산도 한 주당 자산이고 한 주당 부채입니다. 그지? 주식 한 주당. 왜냐하면 저 지금 주식 가격이 한 주당 주식 가격이잖아요. 주식 한 주당 부채, 주식 한 주당 자산, 주식 한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 재무제표 보면 전체 기업의 자산이 있고, 전체 기업의 자산액이 있고, 기업의 어떤 부채액이 있겠죠, 그지? 그거를 뭐로 나누어주면 됩니까? 전체 주식 수로 나누어주면 이게 자산이 이제 한 주당 자산 가치가 되겠죠, 그지? 주당 자산 가치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당 부채가 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지? 모르면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의미가 뭡니까? 자산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 빌린 거 빼면 나머지 건 자기 거죠, 그지? 그래서 이 기업의 자산 가치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2만 원이고 기업의 주식 가격이 만 원이다 그러면, 저기 만 원 나누기 2만 원 하니까 이 PBR은 2분의 1이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PBR 1보다 작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 주식가, 무조건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PBR 1보다 작다는 거는 주식 가격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기업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지? 나중에. 그래서 자산 가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그지? 기업 지금 만약 청산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부채 빼고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인데, 그 남는 돈이 지금 주식 가격보다 더 크면, 그러면 그게 1보다 작은 거지, 이 PBR이. 그러면 주식이 지금 그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저평가되었으니까 사두면 나중에 이제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적정하는 거.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자마자 무조건 PBR만 보고 PBR 1보다 적은 것만 산다,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도 보고 PBR도 보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 레이쇼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식 가격에서 뭐를 하냐 그러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기업이 이제 장사하면, 그지? 장사하면은, 뭐지? 물건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금 받겠죠. 그 중에 이제 뭐 빚 갚고 뭐 그런데 아무튼 현금이 남아 있으면 그 주식 가격에서 현금 흐름을 나누어 준 게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이제 또 일종의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때 이런 어떤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그 어떤 기업이 일종의 이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와 비슷하게 어떤 기업의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데,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 캐시플로우가 많겠죠, 그지?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용되고, 뭐, 네, 그 정도로 이야기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라는 거는 프라이스에서 기업의 매출액을 이제, 이것도 물론 주식 한 주당의 매출액이겠죠, 그지? 주식 한 주당. 그래서 프라이스 투 매출액의 비중 레이쇼를 쓰는데,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그러면, 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막 시작한 기업이어서 아직 이제 그 기업의 어닝이 네거티브이면, 파지티브 어닝이 아닐 때에는 프라이스 투 어닝스 레이쇼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보통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가 이제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이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 찾아보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딱 치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가격이 나오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월 주식 가격, 1년 동안의 주식 가격 보는데, 삼성전자 1개월 동안 주식 가격 보면 이게 3월 한 중순쯤입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그게 아주 심각하게 터졌을 때, 그때부터 보시면 어쨌든 쭉 증가하는 추세가 있죠. 그지?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63,200원까지.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이게 6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이때가 지금 6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그지? 다시 그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거죠. 63,200원까지. 자, 이제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재무정부 이걸 치시면 뭐가 이렇게 쭉 보면 삼성전자의 PER, 이게 Price to Earnings Ratio입니다. 이게 좀 나와 있죠. 이 삼성전자의 Price Earnings Ratio가 지금 19.77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아까 볼 때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Price to Earnings Ratio가 뭐를 평가할 때, 그지? 기업의 성장률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고 대략적으로 로플이 사용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19.77이라 그러면 앞으로 기업의 이 삼성전자의 성장률이 19.77 정도 될 거다, 평균적으로 이후 미래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낮은 건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물론 이때 여기서 이제 이게 작년 12월 결산에서 나오는 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스에서 어닝을 나누는데, 어닝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였냐 그러면, 뭐였습니까? 이 어닝스 레이쇼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매년 아니면 매 분기 계산 보고되는 그 어닝이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주식 가격보다 심지어 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는 그냥 이제 그 단기에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를 지금 한 건데, 주식 가격에서 최근 분기, 여기 보면 있죠, 그지? 보통 이제 보통주 주식 가격에서 최근 분기에 이제 어닝스 레이쇼를 어닝을 이제 나누어 준 건데,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계산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난 몇 년간의 어닝들에 대한 어떤 이윤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보통 이제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쭉 이제 보시면서 경험을 쌓아서 몇 년간 평균을 하는 게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적이라든지 기업을 평가하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PBR 우리가 배웠죠. 1.64지. 1.64면 이게 이제 Price Book to Ratio, Price to Book Ratio인데, 이게 1.64라는 거는 자산 가치보다 지금 주식 가격이 자산 가치보다는 더, 순자산 가치보다는 주식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은 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봐도 되고, 카카오 게임즈, 이거 최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주식 가격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년 동안 하더라도 똑같이 지난 9월 달에 된 거니까. 근데 이거의 재무제표 보시면,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그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션은 굉장히 높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높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캐시플로와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밸류에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아까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션은 아까 저기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지?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레이쇼는 그 인더스트리 에버리지하고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평균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 여기 보시면 이 카카오 게임즈의 PER은 244.47인데 업종의 PER은 훨씬 높습니다. 이 업종이 지금 어떤 업종이냐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인데 이 업종의 PER, 그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407입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지?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 카카오 게임즈 말고 아까 우리 봤던 삼성전자의 업종 그 삼성전자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 프라이스 투 이 전기전자에 있는 거죠. 전기전자에 있는 업종 PER을 보면 18.97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편이지 그 업종 평균보다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대신 네이버 한번 볼까요? 이 업종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이게 한 28만 원 정도 되네요. 지난 3개월간 오히려 이제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네. 한참 올랐다가 그지? 지난 1년간 보면 쭉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재무정보를 보시면 네이버의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도 굉장히 높죠. 근데 업종 평균을 보면서 137 더 높습니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게 주로 여기 업종이 지금 뭐냐 그러면 쌍방향 미디어와 서비스인데 이거에 비교하면 또 프라이스 어닝스 그렇게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지?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PBR도 굉장히 높네요. 네. 현금 배당 수익률은 삼성전자 같은 것보다 훨씬 낮죠. 얘 지금 0.13% 주는데 삼성전자 아까 얼마 줬습니까? (2.24%니까)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죠. 현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는 대신 지금 배당금 안 주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배당금 적게 주면 상대적으로 재투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은. 네. 꼭 배당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밸류에이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 북밸류에 대한 리미테이션인데 이게 이제 왜냐 그러면 이게 이 재무제표 레이쇼를 계산할 때 결국 이런 어떤 이 밸류에이션들, 이 밸류에이션들을 할 때 쓰는 어떤 이런 각각의 어떤 재무 레이쇼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정보가 주로 이제 회계 장부에서 오는데 대차대조표 이런 데서 오는데 이게 이제 히스토리컬 코스트에 기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마켓 밸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북밸류의 한계가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나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 계산할 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 북밸류 같은 경우는 기업을 이제 청산할 때 일종의 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가장 최소한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로어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게 그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마켓 밸류에이션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S&P 500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하고
프라이스 캐시 플로우를 저 계산해 본 건데,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본 건데, 그지? 프라이스 투 어닝스 레이쇼하고 프라이스 캐시 플로우,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지? 그래서 이 두 밸류에이션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지? 예,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어프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데 뭐로 평가하냐 그러면 이 기업의 이 퓨처에 있는 그 미래의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쭉쭉 앞으로 있는 걸 예측하는 거죠.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제너레이트할 캐시플로우의 그거에 디스카운팅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니까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려면 디스카운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하냐 그러면 이게 weighted average of 캐피탈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오브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weighted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서 캐시플로우를 이제 뭐 디스카운트 한 건데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기 계산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어프로치라는 게 이제 이건데 일종의 기업의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앞으로 이렇게 쭉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한 건데 이 프리 캐시플로우 어떤 기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to the firm 그래서 FCFF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보통 뭐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 어떤 이 after tax 이게 뭐냐 그러면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입니다. 이게 이제 재무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선가 뭐다 배웠을 겁니다. before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이자 내기 전에 earning에서 이자하고 세금 내기 전에 earning에서 텍스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arning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earning이 있으면 earning에다가 이제 1 빼기 텍스 내는 거니까 after tax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자하고 세금 내기 전에 earning에서 뭐를 한 겁니까? 이제 after니까 텍스를 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 텍스를 빼고 난 거는 이쪽에 1-t가 텍스 빼고 난 것에 이제 earning인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넷 캐피탈 뭐 이거 빼줘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투 더 펌이라는 게 이제 FCFF인데 그러면 요게 이제 뭐를 측정하느냐 그러면 측정하는 게 네, 이게 측정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투자자한테 네가 이 기업의 미래에 있는 모든 그 캐시플로우를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줄 테니까 네 오늘 나한테 얼마 줄래? 이제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받는 모든 캐시플로우를 다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가치로 현재 가치로 다 이제 그 디스카운트해서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큼 이제 돈을 주겠죠. 그지? 그거를 측정하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 이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그걸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모형에 따라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 가치들이 다 달라지고 평가하는데 어떤 이제 하나의 모형만 딱 물론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딱 맞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 여기에 몇 가지 밸류에이션 벌써 제가 배운 것도 그지? 프라이스 투 어닝스 레이쇼도 있지만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도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스 투 어닝스 레이쇼인데 PER인데 PBR도 있고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도 있고 레이쇼도 있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또 프리 캐시 플로우 어프로치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제 많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조금씩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것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느 하나만 딱 맞고 그 맹신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price to earnings ratio가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price to cash flow가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price to sales ratio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의 어떤 기업에 저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치?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아주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는 거는 단순한 어떤 이런 수량적인 정보도 필요하지만 또 질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또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또 이제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재무경제학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수량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만 이제 배웠다는 것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다른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에그리게이트 스탁 마켓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챕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